네, 안녕하세요. 퍼즘대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따가 저녁 6시 반에 네. 김민 아나운서님 라이브를 진행하니까 약간 천방지축 얼렁뚱땅 빙글빙글 돌아가는 라이브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생각보다 편집으로 잘라낸 게 꽤 많았습니다. 김민 아나운서님 영상에서. 아마 재밌을 것 같으니까 한번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더리움의 펀더멘탈에 관한 얘기를 일단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펀더멘탈에 관한 얘기를 좀 하면은 최근 거 팩트라 업그레이드였나? 네. 그게 언제야? 그게 올해 4월, 5월 정도였죠. 5월. 5월. 네, 5월 초. 그러면 댕쿠는? 댕쿠는 작년 3월 정도네요. 네. 해서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이더리움의 채굴량입니다. 해서 원래는 POW였다가 POS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POW였으면은 흰 색깔처럼 채굴이 됐었어야 했는데 POS로 바꾸면서 소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소각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채굴되는 것보다 소각되는 게 더 많았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소각이 됐는데 요 댕쿤 업그레이드를 기점으로 해서 요 소각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소각량이 줄어든다는 게 사용량이 줄어든다는 게 아니고 수수료를 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소각되는 게 이제 수수료랑 비례하게 소각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수수료가 줄어들었다는 건 소각량도 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였죠. 해서 덜 쓴다는 게 아니고 그냥 수수료를 좀 싸게 해서 네. 사람들이 더 많이 쓰게끔. 어쨌든 이렇게 점점 총량이 줄어드는 자산이었다가 네. 늘어나는 자산이 된다 하더라도 프로젝트들이 더 많이 이더리움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 댕쿤 업그레이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총 채굴량은 점점 늘어나죠. 네, 근데 어쨌든 그만큼 사람들이 더 많이 이더리움을 쓰고 이러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사용량이 늘어나면. 근데 소각된 양이 좀 적기도 했고. 네. 그래서 팩트라 업그레이드? 네. 그래서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에 다시 요 소각량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으나 네. 생각만큼 소각이 많이 되고 있질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더리움 별로 메리트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기에는 POW였을 때보다는 압도적으로 덜 채굴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 기점으로 채굴량이 이렇게 꺾인 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채굴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비트코인보다 훨씬 덜 채굴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입만 털고 뭐 소각하겠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덜 늘어나고 있는 네. 그런 자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각되는 양이 더 많아지면야 더 좋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시점에는 아마 두 가지가 충족이 되는 걸 텐데, 사용량이 일단 더 많아지고, 그렇죠. 그리고 사용량만 많아지면 충분하긴 하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이유가 두 가지인 거네요. 어쨌든 요게 떨어진다는 소리는 사용량이 많아진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희소성도 높아진다는 소리고. 네. 그래서 그 순간에 어쨌든 이더리움이 폭발할 만한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불장이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뭐 다음번 불장에 만약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아마 이러한 상황 때문에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퍼센테이지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10%가 안 됐을 때부터 계속 봤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더리움 스테이킹 같은 경우에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코인에 비해서 스테이킹을 하고 빼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웬만하면 장투로 묶여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또 그거였구나. 노드 만드는 거. 네, 노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최대 뭐 2048개씩을 한 번에 스테이킹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31개로 딱 떨어지지 않아도 되게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뭐 펀더멘탈이 안 좋아졌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근데 다만 이게 계속 총량이 줄어드는 코인이었다가 총량이 늘어나게 된 상황 자체는 조금 아쉽다. 네. 그리고 요게 만약에 줄어들거나 꺾이거나 하면 그때 이제 약간 이더리움이 폭발할 만한 뭐 요소들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더리움 ETF에 스테이킹이 추가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없는 것 같긴 해.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솔라나 ETF랑 좀 맞물리면서 같이 좀 상품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ETF가 지금대로 나온다면 반쪽짜리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스테이킹, 결국 솔라나도 ETF가 나올 때 스테이킹 문제가 나올 텐데, 그래가지고 이더리움 ETF도 그때 같이 묶어서 스테이킹이 되냐 안 되냐 그 얘기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난 이번에 솔라나 ETF 나오면 스테이킹 기능이
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따로 기사를 봐도 솔라나 ETF에 스테이킹이 있다라는 얘기가 명시된 건 그래?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요 스테이킹 기능이 좀 추가되면은 이더리움을 갖고 있을 요 요소가 더 많아집니다. 네. 네, 그 기업들이나 기관들로 하여금 이더리움 ETF를 더 살만한 명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암호화폐를 투자를 할 생각인 기관들은 그냥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죠. 그렇죠. 네. 근데 이더리움 현물 ETF를 사는 기관들이나 기업들은 뭘 보냐면 좀 더 테크적인 걸 보는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좀 더 테크적인 걸 보는데 스테이킹 리워드가 없어? 그러면 본인들이 이더리움 사가지고 하고 말지. 그렇죠. 근데 본인들이 이더리움 사갖고 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어 없어? 있죠. 있죠. 그래서 안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스테이킹 기능이 추가된다라고 하면 단순히 대체 자산으로, 안 그러면 현금성 자산 해칭용으로 사는 사람 말고 조금 더 블록체인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회사들이나 이런 데서는 이더리움을 담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스테이킹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면은. 네. 그래서 해당 분 참고하시고, 뭐 그러한 요소인지는 모르겠지만 요 이더리움 현물 ETF에 유입되는 양 자체가 지금 엄청납니다. 최근 2주 동안 빨간 게 하루밖에 없죠. 네. 그리고 살펴보면 이게 이제 3,900 정도인데 최고로 많이 들어온 날이 이게 240 나누기 3,900 그러면 하루에 6% 되는 진짜 많이 들어왔네. 금액이 들어온 거예요. 이날 하루만. 네. 전체 물량의 6% 되는 요 금액이 들어온 겁니다. 그럼 이게 6%니까 이건 한 3% 되는 거고, 얘도 한 3% 들어오고, 이런 거잖아요. 얘도 3%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현물 ETF로 들어오는 양 자체가 좀 심상치 않다. 물론 비트코인도 현물 ETF가 지금 계속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잘 못 오르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누구는 던지는데 누구는 산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을 갖고 있었던 애들의 대부분 채굴자, 거래소 이런 애들이었는데 결국에는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손바뀜이 일어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뭐 얼마나 더 횡보할지 이건 사실 알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 녹색이 보시면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순 유입량 유출량을 더하고 뺀 건데, 예전에 들어왔던 거를 다 넘어서 고점을 갱신을 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펀더멘탈적으로 한번 고민을 다시 해보시고, 내가 이더리움을 샀던 이유가 여전히 유지야? 그러면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이더리움 샀던 이유가 없어져? 그러면 매도로 고민하는 거고. 이게 되게 심플해요. 저한테도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나 지금 팔런티어 있는데 팔아? 물어본단 말이야. 네. 그럼 이제 내가 하는 말이 그거야. 팔런티어를 왜 샀어? 그 산 이유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면 그냥 갖고 있는 거고, 그 이유가 없어졌으면 파는 거고. 네,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되게 심플하고, 그래서 사기 전에 고민이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 정도로 이제 말씀드리고, 차트를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더리움 차트를 뭐 굳이 얘기하면 지난번이랑 거의 똑같아서 지난번 영상을 좀 확인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말씀드리면 네. 그냥 반등하고 잘 버티고 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1, 2로 보거든요. 1, 2, 3, 4, 5 올라간 다음에 확장. 그래서 476.4%까지 올라갔고, 네. 그런 다음에 하락을 겪고 있는 중이다. 근데 생각보다 뭐 하락이 뭐 심할지 안 심할지는 좀 알 수 없으나,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올라가면 1, 2, 3, 4, 5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주봉으로 한번 좀 살펴보면, 지금 이게 일봉이거든요. 그래서 주봉으로 살펴보면 뭐 주요했던 뭐 추세선을 잘 지켜줬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이더리움 차트가 썩 문제일까 싶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렇게 1, 2 조정을 얼마나 받을지 모릅니다. 1, 2라고 생각하고 3, 4, 5로 올라간다고 치면은 361.8 혹은 402.36% 정도 자리가 한 7,650, 476.4%까지 올라가고 8,400까지이기도 한데, 어쨌든 요 구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까지 올라가면 1, 2, 1, 2 이렇게 봐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3파가 이렇게 올라간다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4파 조정받고 재차 올라가는 그림, 네, 이런 걸 한번 생각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이것도 뭐 그냥 잘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그 BTC 마켓 같은 경우에도 그냥 잘 버티고 있고, 네, 그래서 BTC 마켓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더리움은 떨어지고 비트코인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알트코인 차트가 사실 이래요. 네. 네, 그래서 얘도 잘 버티고 있다. 그리고 이더 BTC 롱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청산하다가 요만큼은 자존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한 20만 개 남겨놓고 있다. 네. 한 100만 개 중에 20만 개는 남겨놓고 한 80만 개 청산했다.
그래서 이게 주봉으로 봐서 그런데 일봉으로 보면 확실히 안 판 게 눈에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점점점점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있어 지금. 아, 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있어요 지금 이게. 이거 보면 라인으로 있잖아요 여기. 네, 이번 주는 쉬었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개미들의 물량은 요런 게 개미들 물량이에요. 네. 개미들이 하는 건 요런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마지막 자존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요만큼 갖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떨어질 수 있을지언정. 네. 제 생각엔 저는 이더리움을 샀던 의미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갖고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매매 전략 짜는데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 더 할 얘기 있니? 이더리움 저는 지금 한 가지 아쉬운 게 주봉이거든요. 주봉 52주로 봤을 때 지금 여기를 못 뚫어주고 있는 게 조금 아쉽다. 근데 이더리움은 52주가 엄청 유의미하다고 보기엔 또.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 구간이라던가 좀 버그가 끼는 게 있긴 있어가지고 크게 유의미하진 않는데, 그래도 여기서 조금 못 올라가고 있는 거는 저는 아쉽다 정도인 거고, 그리고 어쨌든 바닥은 저는 찍었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나도. 52주로 봤을 때 지금 하단선 밖으로 벗어났던 게 예전에도 얘기했던 거지만 22년 하락장 바닥일 때 한 번 말고는 여기가 거의 진짜 두 번째로 유일한. 이제 52주선 하단선 아래로 떨어진 게. 네. 일본 볼린저 밴드로 봐도 사실 깔끔해요 사실. 일본 볼린저 밴드, 그러니까 30일 이동평균선이 중심선인. 이걸로 봤을 때도 그냥 하락 추세였다가 상승 추세로 갔다가 지금 횡보 구간. 비트코인이랑 거의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마무리? 네. 그래서 저도 짜증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렇게까지 그냥 질질 끌 것인가 싶기도 해요, 이더리움이. 네. 솔직한 말로 그렇습니다. 저도 짜증나요. 저는 왜 짜증 안 나겠습니까? 저도 포트폴리오 중에 가장 많은 게 이제 비트, 이더, 솔라나 요런 애들이 가장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더가 악재가 있냐 그런 것도 아닌데 못 올라가고 있는 건 답답하죠. 근데 이제 요런 인내 끝에서야 수익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여러 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더리움 갖고 계신 분들 오늘 한번 싹 다 정리해드렸으니까 어쨌든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